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바세린으로 이 코의 블랙헤드를 녹인다, 이 코 모공을 줄인다 라는 영상들이 많은데,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저 피부심이 과연 바세린은 코 블랙헤드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블랙헤드는 피지입니다. 자, 원래 모공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나와야 하는 피지가 어떠한 이유로 좁아지게 되고 막혀서 이 피지가 저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과 합쳐져서 덩어리를 이룬 것이 이렇게 공기 중에 볼록 튀어나와서 산화가 되면 입구 부분이 검게 보이게 되는 게 바로 블랙헤드인 거죠. 자, 이것들이 단단하게 돌처럼 되는 경우를 피지 결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모공에 단단한 것들이 계속 껴있다 보면 모공이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블랙헤드는 왜 하필 코에 많을까요? 자, 첫 번째는 피지 분포가 얼굴이 제일 많고 얼굴 중에서도 코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유부터가 어디서도 못 들어본 이유들인데, 자, 두 번째 이유는 곡선을 띠는 돌출형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블랙헤드는 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오픈 코메돈입니다. 자, 이렇게 열려있는 면포, 피지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평면일 때를 가정을 해봅시다. 자, 피부는 이렇게 딱딱한 쇠가 아니라 이렇게 말랑말랑한 조직이죠. 피부가 평면일 때는 이 피지라는 씨앗 모양들이 피부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을 때, 이 피지들이 공기 중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닫혀 있는 형태를 띠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닫혀 있는 면포, 즉 화이트헤드 형태나 아니면 노란색 알갱이라도 이렇게 끝이 검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눈에는 블랙헤드로 보이질 않는 경우가 많죠. 자, 하지만 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띠고, 또한 돌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곡선을 띠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씨앗들이 박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단단한 피지 덩어리의 이 표면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가 좋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게 변하기가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진피층의 밀도가 높은 부위라는 것입니다. 자, 코의 피부를 만져보면 어떻죠? 굉장히 조직이 질기고 단단하죠. 자, 실제로 이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 진피층의 치밀한 정도가 얼굴 중에서 이 코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건 이 콧등이 아니라 이 코끝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분들이라면 주사를 이렇게 넣어봐도 이 코끝의 진피층이 가장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액을 넣어도 굉장히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지고, 콧볼 보톡스를 넣을 때 환자분들이 유독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의 밀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직이 느슨하고 말랑말랑하다면 설령 코끝처럼 이렇게 곡선을 띠는 돌출형 구조라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구 부분이 닫혀 있을 수가 있는데, 조직이 이렇게 단단하고 밀도가 높다면 표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곡선을 띠면 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공 입구의 벌어짐으로 인한 색소 침착의 증가입니다. 자, 앞에 말한 이유들 때문에 코끝은 모공 부위가 좀 더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공의 이 안쪽 부위들이 공기 중에도 노출이 잘 되게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여러 먼지, 생활 자극 등에 의해서 이 모공 주변의 색소 침착이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 블랙헤드를 바세린으로 녹여서 치료한다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세린이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세린은 한 150년 정도 전에 이 석유를 정제하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석유 젤리에서 기원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좀 끈적거리는 기름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바세린 제품은 페트롤라튬 100%입니다. 자, 이 바세린의 장점은 경피의 수분 손실량, 이 피부에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엄청나게 이 경피 수분 손실량을 줄여주거든요. 즉, 바르면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끈적거리는 석유 젤리가 피부를 찰싹 막고 있다면 당연히 수분이 날아가기가 어렵겠죠. 제 예전에 흉터의 초기 예방법 영상을 보시면 상처가 생겼을 때 밀폐와
보습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자, 바세린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자, 끈적거리게 잘 붙어 있으니까 밀폐도 잘 시키고 또 수분도 날아가지 않게 막고 있으니까 보습도 잘 시키니 상처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을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는 신체 어느 다른 부위에 비해 피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죠. 자, 피지가 막히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생기고 거기에 염증까지 생기면 여드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피지 발달이 많은 코 부위에 대부분이 기름 젤리로 되어 있는 바세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 혹자들은 야, 바세린이 기름이라서 피지를 녹인다는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기름이 기름을 녹이는 원리는 맞습니다. 자, 하지만 피지를 녹이려는 부분이 어디죠? 다들 블랙헤드가 많은 부분이죠. 자, 블랙헤드가 뭐라고 그랬죠? 피지거든요. 신체 중에 피지가 많은 얼굴 중에 그 중에 피지가 많은 코나 앞광대 부분에 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라는 기름을 녹이려다가 오히려 이 페트롤라튬 젤리가 모공을 막아서 피지가 더 저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드름이 많은 환자분들이 얼굴에 상처나 흉터 시술을 하고 상처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르는 경우 그 부위에 모공을 막아서 화이트헤드가 더 생기고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겪습니다. 실제로 이 백색 바세린이나 파라핀 등의 이 기름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저는 코에 바세린 바르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압니다. 자, 알아요. 자, 코에 피지 발달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타입, 또 저항성 피부 타입, 이런 피부 타입들은 트러블 없이 보습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블랙헤드에 니아시나마이드와 같은 것이 포함된 어느 정도의 보습은 당연히 필요하고 아주 좋거든요. 하지만 코 블랙헤드가 너무 많아서 좋아지려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코의 피지 발달이 일반 분들보다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바세린을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자, 바세린을 어디에 쓰면 좋은지는 제 예전 영상 바세린 제발 얼굴에 함부로 바르지 마세요 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의 블랙헤드를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리실산 등의 피지를 녹이는 물질을 쓰거나 레티놀을 사용하는 방법 등등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클렌징 오일은 이 바르는 오일과 다릅니다. 이 닦아내는 수단으로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일이 오일을 녹일 수 있다고 했죠. 자, 피지를 녹이기 위해 이 클렌징 오일을 이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묻혀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주의점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차 세안에 1단계로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메이크업도 되지 않은 맨 얼굴에 매일마다 블랙헤드를 줄여준다고? 그래, 코에 막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이중 세안을 매일마다 하는 경우 피부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비정상화되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 클렌징 오일로 내가 덜 닦아서 그렇게 생기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클렌징 오일로 닦다가 피부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들을 가끔 진료 중에 보게 됩니다. 자,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은 이 코뿐만 아니라 미각, 턱, 앞광대의 일부분과 같이 블랙헤드가 존재하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2, 3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심한 분들만 조금 더 잦게 국소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 두 번째는 꼼꼼하게는 문질러 주되 너무 강하게는 문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 이번 영상을 듣고 블랙헤드 없앤다고 막 클렌징 오일로 코 주변에 너무 강하게 문지를 경우 코 부위의 불금증과 혈관 확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사항 세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2차 세안을 클렌징 폼을 통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인데 자, 기름이 묻은 홈이 있는 접시를 퐁퐁으로 닦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기름은 피지죠. 블랙헤드이고 이 홈이 이렇게 있는 접시는 모공이 있는 피부로 가정을 해볼 수 있고 퐁퐁은
클렌징 오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릇에 홈이 미세하게 있는데 여기에 이 기름이 묻어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퐁퐁을 대충 묻히고 그 이후에 충분하게 닦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퐁퐁과 그 홈 안에 낀 기름이 섞여가지고 계속 홈 부분에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렌징 오일이 피지와 섞여서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차 세안이 확실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